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해라.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라면 하지 마라. 또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사지 마라. 줄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줘라. 네, 바로 서울대 최종원 교수의 인생 교훈으로 널리 알려진 말로요. 많은 고민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나는 과연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투자지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인구가 어느 만큼 들어오는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타이밍까지 언제 투자를 해야 적절한 타이밍인지 또한 그 타이밍이 옳더라도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투자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구, 타이밍, 위치까지 3박자가 골고루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역시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그럼 신재민 대표와 함께 지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A토지와 B토지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은 2010년도로 떠나게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는 두 가지의 토지 중에 하나의 토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A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그러한 토지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B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이고 도로는 아래쪽에 물고 있고 이 폭이 조금 좁은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 너무 갈등한 나머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거시적인 것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산 스파비스 인근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아산 스파비스가 딱 들어오면서 주변에 이렇게 구획 정리를 딱 끝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국도변을 끼고 들어가면서 국도에서 분사되어진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붙은 이러한 네모 반듯한 토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토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동부산 관광단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서 수용이 안 된 나머지 하나의 주거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였습니다. 역시 구도심이었고요. 과거에 그냥 어촌 마을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네. 그러면 당신의 선택은 어디? 그냥 뭔가 A 토지가 네모 반듯하고 도로도 있고 아산 스파비스도 있고 또 여러 국도들이 이렇게 걸치잖아요. 네. B보다는 저는 A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A 쪽이요? 네, A. 그러면 A.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봤을까요?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답은 B예요? B토지입니다. 예, 왜요? B토지예요. 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네. 일단 우선은 A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20만 원에서 대략 55만 원 형태로 거의 2.5배 정도가 차익 발생이 되게 된 경우죠. 네. 그런데 B토지 같은 경우에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네. 850만 원.
그랬을 경우에는 네.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여기서 포인트는 네. 오히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었고요. 이건 주거 주거. 지역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은 오히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게 됐느냐? 네. 그것은 바로 이 정규직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규직수의 차이는 곧 개발 규모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발 규모의 크기. 결국은 무엇이냐면 네. 아산 스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온천 하나가 들어오면서 정규직 수가 굉장히 작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작게 들어오는데 그에 반해서 동부산 관광단지,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힐튼 호텔뿐만이 아니고 뭐 아난티 커브의 일환으로 힐튼 부산이 나오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케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정규직 수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개발, 지금 현재까지는 온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주변 토지를 이렇게 구입하시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네, 그렇죠. 온천 하나도 개발지인 줄 알고 덤프트럭만 왔다 갔다 하면 개발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규직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 덤프트럭만 주시하시고 이 주변 토지를 이렇게 찾아다니신 건데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덤프트럭이 이렇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인구, 정규직 수 차이에 따라서 이 개발 규모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투자법에 있어서는 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 주변에 있는 그 토지는 그것도 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곳 주변에 있는 이 토지는 지가가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근처에 있다고 다 오르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다음 공부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카이뷰 자체가 2010년도로 잡고 있고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아산 스파비스 주변에 있는 이러한 토지인데 이러한 토지 중에서 최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고요. 하이브리드를 켜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2010년도에 비해서 오. 크게 바뀌지 않은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 주변이 활성화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 거고요. 두 번째 토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카이뷰가 2010년도로 잡고 있는데 2010년도를 최근 사진으로 네. 한번 바꿔버리겠습니다. 최근 사진으로 바꾸고 여기서는 지적 경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순간 구도심에서 이렇게 토목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변에 신도심까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이케아 부산, 힐튼 부산까지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도 동부산 관광단지는 조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가 형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정규직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도시들이 다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호재를 더 잘 분석하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좀 거둘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규직의 수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이 두 토지 전부 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의 전면이 좀 많이 물려 있는 그러한 토지고요. 이곳은 자연 녹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는 어설프게 물려 있는 상황인데 자연 녹지가 아니고 농림 지역의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5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두 토지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네. 지금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토지 같은 경우에 왼편에 있는 곳이죠. 왼편에 있는 이런 토지고 이렇게 도로가 나지만 작은 도로가 지금 물려 있는, 하지만 길이가 굉장히 길게 물려 있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모에 가까운 토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혁신 도시가 들어오는 곳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거리는 조금 비슷하게 거리는 물려 있지만 도로가 조금 작게 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혁신 도시가 이 방향으로 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방향으로 다 들어오고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인근에 있는 토지지만 여기서 차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도로와 용도 지역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디? 네, 네. 저는 뭐 보나마나 두말할 것도 없이 원주가 지금 혁신도시, 막 보험공단도 들어서고 네. 이 농림 지역이면은 이거는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심 속의 센트럴 파크처럼 주변에 이렇게 쇼핑 지역이나 혁신도시 이제 기업들 들어서고 자 말이 많은데 자 A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네.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또 B예요? 네, 어머나, B토지입니다. 어떡해. 우선은 차익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익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것은 도시에서 도시로 바뀌는 토지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이러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이 됐냐면 도시의 형태에서는 50만 원이었고요. 이때는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 많이 상승한 네네. 한 3배 가까이 상승한 이런 토지인데 시골일 때 땅은 20만 원이었고요. 이때 도시가 됐을 때 135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50만 원이 비싼 토지일까요? 135만 원이 비싼 토지일까요? 숫자로만 봐서는 150이지만 네. 차이는 저쪽이 훨씬 크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거의 6배가량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네. 도시 지역을 한번 용도 지역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데 주거, 상업, 공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네. 있겠죠. 그러면 농촌 지역은 어떤 용도 지역이 있냐?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녹지, 지금 도시에서 도시로 바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네.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공원이나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던 네, 네. 센트럴파크처럼 네. 이런 공원을 계속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녹지에도 물론 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도시에서 도시로 조금 더 확장이 된 형태에서는 차익 발생이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변에 도시가 확장이 될 만한 이런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의 경우 차익 상승이 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더라도 이것은 3배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토지는 6배 정도 이상 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 20만 원에서 135만 원대까지 네. 이렇게 6배 이상의 높은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발 호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차익이 굉장히 다르게 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이 더 좋다라고 더 가시화가 더 쉽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보기 쉬울 수 있지만 네. 또 차익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문제 연속으로 틀려보니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이번 문제는 좀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A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적 배경부터 2008년도입니다. 네. 2008년도고 이 토지는 당진에 있는 당진. 그런 토지고 B토지 같은 경우에는 파주, 파주. 예, LG 이제 LG에 대한 이런 호재가 있는 네. 그러한 주변이었고요. 둘 다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었고 도로 전면에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은 도로에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것은 조금 안쪽 길에 있는 이런 도로에 살짝 물려 있는 이러한 토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진 보시면 산업단지 지금 아산국가산업단지 여기는 현대제철이 들어와 있고요. 송산 일반산업단지가 1산업단지 이어서 2산업단지까지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1산업단지만 오히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 주변은 과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굉장히 조금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의 토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좀 대부분 차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는 산업단지 전체가 다 차여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20만 원에 대부분 거래가 되는 그러한 시골 땅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B토지 같은 경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B토지는 지금 휴전선 인근이라서 그냥 위성 사진보다는 지도의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네. 파주 LCD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산업단지들까지 호재가 있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토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당신의 선택은 어디? 자, 저는 그냥 찍기 신공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삐삐가 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A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A가 번은 아니죠. A가 나오지 않을까. 네. 정답은 A. 그렇다면 네, 정답은 B토지입니다. 5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맞추기가 5점이래. 쉽지 않거든요. 저 지금 얼굴 색깔이 옷 색깔이랑 똑같아졌죠? 어머, 저 아니,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어머, 이 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린 어머. 곳에서 네. 대부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네. 같은 규모의 개발 호재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규모가 들어오더라도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주변이 주거, 상업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죠. 왜냐? 가운데가 공업이라는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2007년도, 2010년도를 다 훑어보더라도 이게 다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은 한 번의 결정에 다 들어와 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네네. 중소기업들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냐? 점 찍는데도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산업들이 들어온 데는 당연히 큰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일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에 주거, 상업이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저 멀리 있는 주거, 상업, 공업이라는 이 도심이 점진적 도시화로 인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주변 토지보다는 오히려 저 멀리 있는 구도심 쪽이 발전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네요. 예. 듣고 보니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 사진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일대가 발전한다라기보다는 산업단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면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 주변이 발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저 멀리 구도심에 있는 당진시가 구도심을 등에 업고 신도심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점진적 발전을 해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 주변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 이러한 점진적 도시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주변을 보더라도
이렇게 구도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신도심까지 발전하고 있는 점진적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산업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변의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위성 사진 말고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드뷰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주변에는 이미 정규직 숫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빌라들이 원룸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토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주변에 원룸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나중에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토목까지 끝내놓은 이런 토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산업단지하고 대기업 쪽에 이제 좀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대기업이 들어간 도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포항제철이 생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스코가 포항으로 들어가니까 네. 포항제철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옆에 주거상업이 이렇게 붙는 거죠. 네. 그러면 포스코가 예를 들어 광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제철이 될까요? 광양제철이 되는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업이 들어가는 포항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이러한 곳 주변의 토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요 사실 잘 모르니까 이 감으로 이 필 오는 대로 막 찍기로 했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한보철강이라는 대기업이 어떠한 장소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호재죠. 그렇죠. 그러면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한보철강이 어떻게 하다니까 부도가 나버렸어요. 네. 부도가 나버리면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한보철강 입장에서 악재. 한보철강 입장에서 악재인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한보철강이 생긴 곳 주변에 있는 노른자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어요. 아니면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주변 토지는 안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안 좋죠. 네, 네. 그러면 이걸 악재라고 얘기를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안 좋으냐? 부도가 나면 항상 안 좋으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현대 제철이라는 그러한 대기업이 이 들어왔어요. 부지를 다시 오. 인수를 해서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네요. 호재죠. 완전 호재. 네. 호재죠. 그러면 네. 현대제철 등 이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지금 경기적으로 조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인데 앞으로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악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조선업이 경기가 안 좋았지만 또 지금 뭐 현대사무중공업이라든지 대한조선이라든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조선업이 항상 안 좋으냐? 조선업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철강업도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이 또 발전하면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발전하면 호재죠. 호재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를 두고 호재다, 악재다, 호재다,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투자의 타이밍이란 것은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순간에 들어가서 이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윈컷이나 로스컷이죠.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을 알고 그 투자법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나오십시오 혹은 이렇게 나오십시오 이런 투자에 대한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신재민 대표님처럼 전문가의 조언까지 함께 한다면 정말 완벽한 투자가 아닐 네.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이런 완벽한 투자를 위해서 어떤 세미나 준비되어 있나요? 7월 20일 목요일에는 여의도에서 7월 24일 월요일에는 포항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는 하고 싶지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려갈 때 목표 지점이 보이면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데 목표 지점이 없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달려가다 보면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길라잡이를 해드리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를 유치를 할 거고요. 또한 1:1 자산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섬로 84 파티움 하우스 지하 1층 포레스트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요. 혹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곤란하신 점 등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02-6283-9988로 전화를 주시면요. 친절하게 저희가 방송 중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경기 포천시 동교동 84번지 외입니다. 2년 전 사서 직접 농사 중인 땅입니다.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는 땅인지 나중에 값이 오를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토지는 언제 구입을 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요? 네.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되셨고, 이 토지의 투자 용도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용도였을까요? 투자도 조금은 있고요. 네. 예, 저희가 또 이제 농사 짓는데 또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때, 네네. 양주 옥정이라는 이러한 도심 주변에서 이렇게 도심 주변에서 이제 펼쳐져 나오고 있는 이런 토지 보상들이 나오면서부터 이 주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네. 이 구도심조차도 이렇게 신도심을 업고 가는 이렇게 주거 상업이 붙고 있는 구도심 위에 이렇게 점진적 도시화를 통해서도 이 주변 지가도 조금은 상승 요인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해서 도심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위치하고 계시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토지는 지금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과 이런 신도심과의 크게 멀지 않은 이러한 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지 지역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단 문제점은 이러한 시기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 배드타운들이 늘어나서 도시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토지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도로가 작게나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현황 도로는 이제 시청자님 땅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 정도의 도로 수용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토지는 참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대신 네. 장기적으로 맑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이라 하면 뭐 앞으로 10년? 20년? 일단 이러한 토지에 대한 시기는 네. 일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3년에서 5년 정도를 오. 단기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단기. 5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중장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10년 정도 앞뒤로 그 정도를 한번 보시면 이 토지 자체도 가치 상승 요인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땅값이 좀 아우, 오를 저- 거래요, 대신. 네, 네, 장기적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맑음이라고 하시니까 네, 안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동탄 파라곤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라고 네, 짧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동탄 파라곤 아파트 네. 좀 투자를 목적으로 네.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이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요. 아, 투자 목적으로요? 네, 그러면 네. 일단 우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이란 도시가 전체적으로 왜 생겼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네. 가운데 이 공업 지역이 하나 들어오면서 주변에 주거, 상업, 그리고 신도시들이 이렇게 붙는 오늘 계속 공부한 네.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주거 상업이 상업, 붙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보시려고 하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화성 일반 산업 단지라고 해서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다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으로 전부 다 도심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위쪽에도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써 아래 위쪽으로 전부 다 삼성전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주거 상업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용인 서천이라든지 아래쪽에 동탄 1기 신도시가 과거에 신도시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동탄 2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자체에 있을 때 이 주변의 일자리와 주거 지역의 비율이 좀 일정했다라면 지금 현재 동탄 2신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주거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탄 1기 신도시에 속해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는 그러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동탄 1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대량 공급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흔들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파도를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 2기 신도시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된 후에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조급하게 네. 마음 먹지 마시고 오히려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면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잠깐 주춤거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의주시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시는 그렇죠. 게.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살짝 구름이긴 하지만 어허.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니까 햇볕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좀 이어가 볼게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산 67-8번지입니다.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팔아도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팔아야 할지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네, 뭐 네. 앞으로 더 놔두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시점에 네, 매도를 자, 그 해야 되는지 궁금증 궁금합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이 토지는 언제 구입을 하셨을까요? 이건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오. 10년 정도요? 네. 네. 이 토지를 구입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으로요? 네네. 지금 일단 이 지적 경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주변에 대한 호재가 대충 나오게 됩니다. 네. 주변에 일반적으로 성문국가산단이 있었고요. 여긴 당진이고요. 송산 일반산업단지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산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길을 건너게 되면 그 유명한 평택항부터 해서 포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 주변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 현대제철이라는 이 대기업 중에서도 조금 메인의 위치에 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인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크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주거 상업이 만들어져 가는 상황에서 적어도 3km 정도 내외에 있는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 파인스톤 CC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도 있지만 주변에 골프장도 있는 그래서 관광과 이런 대기업의 일자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토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도시화가 진행될 때는 조금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의 이러한 노력이 가해질 때는 이러한 토지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 도시 지역이 점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심 주변에 있는 참 멋진 토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는 한번 조금 더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도로에 대한 호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것은 도로 지번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맹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항도로는 지금 현재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항도로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실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뭐 도로에 급격하게 물려 있다거나 이러한 토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지금 현항으로 쓰고 있는 이 도로를 조금 더 실제로 도로의 지적도상 도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현항도로인데 실제로 실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나와 있는 도로가 오히려 접하고 있는 그리고 이 뒤에서 이렇게 도로도 접하고 있는 그래서 현항도로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도로들을 나중에 도시화가 진행될 때는 지적도상 도로라든지 실제로 포장된 도로라는 것으로 바꿔줄 때 이 토지 가치는 매우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토지다라는 점에서 이 토지 또한 맑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도하려고 한다, 매도 타이밍이 지금이 괜찮냐라고 여쭤보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토지는 오히려 더 높은 차익이 발생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 그쵸. 언제 팔아야 되냐 그런 고민들밖에 없는데 이걸 파는 것은 느긋하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은 정말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빠릿빠릿하게. 그렇죠. 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게으르게 파시길 어허. 권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섬로 84 파티움 하우스 지하 1층 포레스트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대구 수성구 노변동 수성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사는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대구에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주 중이신 거세요? 예, 대구 삽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많이 네. 올랐는데 좀 주춤하네요. 근데 앞으로 더 올랐으면 좋겠는 거죠. 예, 자, 어떻게 될지 우리 대표님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지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공부를 해보듯이 여기는 구도심에 속하는 거죠. 구도심에 속하는데 이 주변으로 이렇게 신도심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신도심 이외의 지역은 그린벨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린벨트 말고의 이렇게 사람 사는 알록달록한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혁신도시와 가깝진 않지만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 주변 토지가 지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성 의료지구, 특히 시지라는 이 경산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동쪽이 조금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수성 의료지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구도심에 속하는 신도심 주변에 있는 구도심에 속하는 이러한 작은 아파트였다면 앞으로는 이 주변으로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주거상업까지도 다 들어오는 그리고 일자리까지 있는 그러한 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과거에는 외곽지였다면 앞으로는 그래도 중심부로 들어오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은 어떻게 되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가치가 떨어짐에도 지가가 조금씩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이 토지 가치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텐데 이 건물값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 흐름을 타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보유를 하신다면 이런 상승 여력은 노릴 수 있으나 그래도 네. 조금 쉬면서 템포를 조절해 나가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팔지 말고 들고 있으란 말이죠. 네, 앞으로 오를 아, 가능성이 더 있으시대요. 아, 예, 근데 감사합니다. 평수가 조금 넓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평 정도 되세요? 아, 이거 60평. 몇 평이요? 60평. 아, 좋습니다. 오. 평수가 넓을수록 넓은 평수를 짓는 곳은 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형 평수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것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가 떠오를 때가 있으면 또 대형 평수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소형은 아무데나 좀 많이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멋진 아파트는 꼭 소유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올랐는데 앞으로도 또 더 오르시겠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담 도움 네. 되셨어요?
예.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확 좋아지시니까 저희가 기분이 다 좋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충리 244번지입니다. 2006년도에 샀습니다. 전망 및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6년이면 11년 정도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매도 시점하고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신도심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있는 그러한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네. 물론 신도시에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하천과 고속도로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개통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개통 예정이에요.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오. 그러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하천으로 끊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통이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이 방충리 쪽은 작은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이 도심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다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답답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럼 왼쪽으로 좀 더 편입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왼쪽으로 편입이 되려고 해도 강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토지는 고속도로가 나면서 뭐 일부 보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지 지가의 상승을 조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토지가 가로막혀 있는 좀 분절된 그러한 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고속도로가 나거나 이렇게 신도시가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 토지 또한 그래도 지가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토지는 구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맑음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맑음이 아니어도 긍정적입니다. 네. 네, 긍정적인 마인드. 네. 구름 뒤에 햇볕을 잠깐 그려드렸네요. 네, 구름 뒤에 햇볕이 살짝 지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요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속 시원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언제든지요 부동산 관련해서 말 못할 사연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섬로 84 파티움 하우스 지하 1층 포레스트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부동산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이런 것을 했죠. 당신의 선택은 네, 어디? 네, 네. 그렇죠. 그 시간 여행을 하면서 네. 시청자님의 투자적인 안목도 기를 수 있고 실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번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여행을 이 코너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런 실무 투자에 대해서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간접적인 경험을 꼭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성공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